24년차 치과위생사이자 지금은 심성치과 실장, 그리고 실장하기 전에는 서비센트 병원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문화대 외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전혜실입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고 원데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김민주 사장님이 저희 치과 환자예요. TMI를 얘기하자면 앞니 보철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양치질 하는 거를 이제 화장실에 양치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숙여서 저렇게 닦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도 보철물이 위로 올라간 이유가 저렇게 양치해서인데 저걸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뭐 이제 재능 기부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돼서 이제 마련하게 됐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치아를 뽑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근데 이건 연령별로 달라. 애들은 사실 충치, 이제 젊은 층일 때 충치 때문에 뽑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그 치아를 뽑게 되는 원인은 다 플라그, 치석. 잘 보이죠? 얘네가 이제 치석이 오랫동안 쌓여있으면 독소를 낼 겁니다. 그 독소에서 나온 세균이랑 독소 때문에 잇몸뼈가 점점 내려가지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잇몸이 붉게 변했다가 잇몸뼈가 내려앉아.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풍치거든요. 이제 그만 찍고 앉아서 들으셔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풍치가 와서 대부분 이를 뽑게 돼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도 사실 임플란트는 충치 안 생겨요. 근데 잇몸 질환은 생겨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제일 큰 원인도 사실은 이 치석이랑 플라그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내 거울을 들여다보고 좋은 잇몸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치는 거울을 봤을 때 잇몸 이쪽 부분이 선홍색이어야 돼요. 핑크 아니고 핑크보다 약간 밝은 선홍색이어요. 그리고 에어를 불러서 말랐을 때 점체라고 귤 껍데기처럼 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체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치아 사이가 뾰족뾰족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게 건강한 잇몸이에요. 근데 이제 플라그나 이런 것 때문에 초기 치은염이 됐어. 그러면 이제 빨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 뾰족뾰족한 애들이 없어지면서 두리뭉실하게 돼. 그리고 양치하면서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해. 근데도 치과를 안 가. 그러면 뼈가 점점 녹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뼈가 다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일단은 치은염 말기 정도에 왔다, 치과에. 그러면 마취하고 염증을 긁어내는 큐레테인이라는 그 치주 소파수를 받아야지만 호전이 돼요. 근데 초기 치은염 상태에서 치과에 왔다. 그러면 스케일링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초기 치은염일 때 스케일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이행되지 않으려면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 1단계. 잘 보이죠? 자, 이 사람 여기는 되게 반짝반짝해요. 그쵸? 의외로 여기 면은 되게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에 치석이 많이 끼죠? 윗몸. 그쵸? 잇몸이랑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랑 치아 사이. 그러니까 오늘 교육의 핵심은 여기를 어떻게 닦느냐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치과에 가면은 5,000원을 내면은 치면세균막 검사라는 검사가 있어요. 애들은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잘 안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지시약이 있어요. 내가 원래대로 닦는 대로 닦은 다음에 지시약으로 염색을 시켜. 그러면 내가 안 닦이는 부분만 빨갛게 염색이 돼요.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양치 교육을 시켜주고 배운 대로 닦고 오세요 해. 그럼 내가 이거를 지운다는 느낌으로 양치를 하게 하는 교육이거든요. 이런 이제 그 치면색만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강의의 목차는 그러면 아까 배운 잇몸과 치아 사이를 잘 닦고 치아 사이를 잘 닦으려면 어떤 칫솔을 써야 되는지, 그럼 치약은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치약이랑 치약을 선택했어. 그걸로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그리고 치약 칫솔 말고도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이런 것들 오늘 준비한 걸로 직접 닦아보면서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 칫솔의 선택부터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칫솔은 미세모가 있고 이중 미세모가 있고 평모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미세모는 끝을 갈수록 이쑤시개처럼 되게 뾰족해.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죠. 그리고 일반 모는 그냥 평평해.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거 두 개를 섞고는 이중 미세모. 제가 오늘 준비해 놓은 게 이중 미세모예요. 그리고 그 다음 좋다는 게 평모. 그래서 미세모는 사실 좀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거면 이중 미세모가 제일 좋고, 뭐 집에 뭐 일반모가 있다니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중 미세모를 쓸 거야. 그럼 한 달에 한 번 쓰는 부분 새 걸로 무조건 바꿔야 돼. 왜냐면 여기 끝에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얘가 오래 쓰다 보면 꼭 부러져요. 끝에. 그러면 닦이는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한 달마다 꼭 교체를 해야 되고 일반모도 한두 달까지 얘가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칫솔을 일단 한번 까보실까요? 이게 벌어지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죠. 보통은 이제 벌어지면 그죠. 눈으로 이만큼 벌어져야 교체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통미세모는 눈으로 잘 확인을 안 돼요. 이렇게 무조건 한 달마다 가을 저는 2주를 못 넘기는데 칫솔을. 꼬부러져서 그럼 너무 세게 닦으시면 그 일본 거그 쬐까는 거 나이로 거 쓰는데도 그러면 미세모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쓰시는. 이게 미세먼지, 이중먼지 어떻게 알아요? 글씨가 여기 단면이 있죠. 단면을 잘 살펴보세요. 이중으로 됐다. 이중 미세모예요. 다 이중 미세모.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쓰신 게 이제 이중 미세모고, 자, 그 다음에 칫솔을 선택을 할 때 부드럽기나 탄력이나 얼마나 빽빽하게 심겨 있는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한 다발에 되게 듬성듬성 심겨 있죠. 얘가 제가 지금 갖고 온 이게 오랄비 거예요. 우리가 오랄비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드린 거랑 오랄비랑 비교해 안 좋아. 딱 눈에 진짜 오래 썼는데. 차이가 나죠. 맞아. 그리고 단면은 평평한 일자가 제일 좋아요. 단면은 평평한 일자가 제일 좋고, 일단은 봤을 때 플라스틱이 안 보이도록 뭐가 한 다발에 빡빡하게 심겨져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지금 드린 칫솔 한번 탄력 느껴보세요. 너무 뻣뻣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아요. 국산 거야. 한미 크림. 한미.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거 네이버 쇼핑에서 이게 하는 거. 저렴하면서도 되게 국산 중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탄력이 있는 게 제일 좋다. 칫솔에 대한 선택은 있고, 제가 치과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거예요. 전동 칫솔 써도 돼요? 전동 칫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요거 먼저 이제 잠깐 얘기하고 가면, 전동 칫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회전식이 있고 음파식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회전식은 동그라미가 막 돌아. 그리고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권하는 거는 굳이 쓰려면 어린이들 씹는 닦을 때 오래 쓰는데. 유행했죠. 유행이었어요. 근데 예. 요즘은 이거 많이 쓰지. 선택 안 해요. 예. 쓰고 있는데.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어디 닦아야 된다 그랬죠? 틈새. 얘는 돌아가기 때문에 이 틈새를 닦을 수가 없어. 면만 닦여. 그러니까 비추야. 그래서 쓰려면은 음파 전동 칫솔을 쓰기를 권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안 맞아. 왜? 성질이 우리 너무 급해. 그것도 문제야. 이거를 쓰려면 한 치면 해야 되고 5초에서 10초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안 맞아. 쓸 거면은 제대로 쓸 거면 진짜 천천히 이렇게 쓰실 거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하고 안 맞다. 저는 요건데 이것처럼 써. 그래서 안 돼. 근데 전동 칫솔은 사실은 권하지는 않아요. 치과에서. 왜냐면 우리 똑바로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를 닦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쓰시는 분들이
개운하기는 한데 효과적으로 안 닦여서 내가 잘 닦았다라고 생각을 하셔. 그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아요. 자, 이제 치약 선택을 봤으니까 이제 치약으로 넘어가면 사실 잇몸 질환에 있어서 치약은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 그래요. 네, 잇몸 질환에 있어서는 치약은 중요하진 않은데 얘가 중요한 거는 애들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충치라는 게 이제 치아에 음식 찌꺼기가 막 들러붙어. 그럼 걔가 산 부식을 일으켜서 썩게 만드는 게 이제 충치거든요. 근데 불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걸 중성화시켜 구강 안을. 그래서 칼슘이 다시 들러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충치 예방에는 효과가 있어 치약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불소 함유가 얼마나 되는 걸 써야 되냐 하면 1000에서 1450 ppm의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치약 중에 불소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1450이에요. 이 이상은 우리나라에 판매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마트에 가서 고르시면 이 정도는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거는 치약을 얼마나 사용해야 되냐. 우리 보통 이만큼 쭉 짜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을 짜나 이만큼을 짜나 세정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이만큼을 짜면 거품은 확 나. 그냥 내가 대충 닦았는데 뭔가 상쾌해.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려 양치를.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요. 그냥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완두콩 크기 한 알 정도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보통 치약 짠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서 닦죠.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그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치약에는 미세한 입자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마제가 물에 닿으면 희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입안에 침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침만으로도 이 양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을 묻히지 않는 게 연마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은 묻히지 않는다. 근데 질문이요. 유튜브에서 몇몇 치과 의사분들이 양두콩만큼 치약을 쓴 다음에 하고 물로 헹구지 말라. 맞아요. 물로 헹구는 국가는 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헹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외국인은 맞아요. 안 뱉어요. 진짜 한 번 정도 해볼까 말까 네, 안 뱉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헹궈야 되고 5-6번 맞아요. 해주라고 했잖아요. 외국은 여기 있는 침만으로도 뱉어낸다가 포인트고 또 하나는 아까 불소 얘기했잖아요. 이 불소가 오래 남아야 입안에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헹구지 말라고 해요. 근데 계면활성제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뱉어야 될 것 같긴. 근데 침으로도 다 희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는 거죠. 물로 희석하지 말라고. 그거는 이유는 불소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도 불소 때문에. 근데 무불소 치약을 또 쓰는 그는 왜 쓰는 거야? 애기들이나. 근데 애기들한테는 불소는 무조건 있는 게 좋고 어른에 있어서의 불소 효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잇몸 질환에는 불소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른이 그러니까 굳이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걸 안 쓰고 화학 성분 자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불소가 없는 걸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치나 뭐 그런 게 잇몸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 되는 것도 맞아요. 그죠. 왜냐면 그 특수한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건 도움이 그러니까 저도 그거 쓰고부터는 치과를 그래서 내가 안 되죠. 갔다니까요. 눈도 그랬지만 그렇게 자주 갔는데 그래서 이 눈도 아파서 못 갔지만 이치를 한 1년 쓰니까 그렇죠. 좀 도움이 될 수 예, 있어요. 잇몸 아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에는 사실 이 연마제가 들어있고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치나 이런 그 좋은 치약들은 계면활성제가 최소로 들어있고 대신에 잇몸에 좋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는 우리 치약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드라는 이 성분 자체가 사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거품을 내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닦으면 거품이 한가득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뱉어내.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개운해지니까 양치 시간은 짧아져. 근데 얘는 화학약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입안을 마르게 해요. 이 성분이.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구강 건조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 때문에 구내염 구취도 유발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6회 이상 미온수로 헹궈야 돼. 내가 일반적인 치약을 썼어. 그럼 한 2-3번만 헹구잖아요. 우리 안 돼. 6번 이상은 가글을 해서 다 헹궈내야 돼요. 근데 계면활성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마트에서 살 때마다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양치 후에 내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치약이에요. 양치를 하고 나서 아마 이치는 바로 먹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적인 치약들은 양치하고 나서 내가 귤 못 먹잖아. 그렇죠? 시리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약은 맛이 밍밍한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닦자마자 너무 상쾌해. 그런 치약은 조금 지양하셔야 돼요. 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나 소금으로 양치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사실 소금으로 양치하는 게 되게 이게 환자분들이 내가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소금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치약에 비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개인 취향을 존중해 드려야 되고 아까 말한 계면활성제가 너무 내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금으로 닦으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쓰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된 소금을 써야 돼. 그래서 그 천일염 같이 붉은 소금이 있고 꽃소금이 있고 구운 소금이 있어요. 쓸 거면 붉은 소금은 안 돼. 천일염은 안 돼. 약간 네, 다 까져요. 치아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스크래치가 막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붉은 소금은 안 되고 쓰실 거면 꽃소금, 구운 소금. 맛소금도 안 되겠죠. 그 꽃소금이나 구운 소금은 오케이. 근데 양치질은 안 하고 얘를 손가락에 묻혀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별로. 만약에 내가 양치질을 하고 마무리로 할 것 같으면 괜찮아. 근데 얘를 한다고 칫솔질을 안 하는 건 안 해요. 그래서 얘를 소금을 찍어서 칫솔질을 한다? 그것도까지도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그 얘를 하루 3번씩 장기간 쓰시면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장점 단점이 있어요. 소금으로 양치하는 게. 장점은 우리가 한 숟가락을 넣고 1%의 염화나트륨을 만들면 이거는 소독액이에요.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사랑니 뽑고 나면 그 생리식염수 짭짤한 물로 소독해 주잖아요. 그게 이제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내가 뭔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잇몸이 뭔가 붓는 것 같고 뭔가 목이 칼칼하고 아파. 그럴 때 소금물 만들어서 각을 한 번 정도 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루 3번 매일 쓴다. 그러면 우리 김장 때 배추 절이는 것처럼 삼투압에 의해서 내 입안에 그 수분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구강 건조증을 유발해. 그럼 결국에는 구취도 더 나고 잇몸에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쓸 거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쓰시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여기까지 내용 괜찮죠? 네. 도움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칫솔질법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 양치할 때 어디를 닦아야 될까요? 평평한 면, 치아 사이. 치아 사이. 그렇죠, 치아 사이.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분노의 양치를 해서 이거 오늘 안 나오나? 동영상. 네, 동영상이 안 나오네 일단. 근데 우리가 광낼 것도 아닌데 분노의 양치질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한테 맨날 양치기를 시켜주고 시간 지나서 오시면 또 안 돼 있어.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이라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는 칫솔질법을 제대로 배우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옆으로 문지르는 것도 사실 괜찮아. 왜냐면 씹는 면의 충치를 예방하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돼서는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양치질법이라고 우리 예전에 치과에서 배웠던 회전법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잇몸에다 칫솔을 대고 돌리세요. 이 방법 많이 배웠죠. 근데 2019년도 서울대에서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렵고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막 이게 맞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잇몸질환 환자한테 쓰는 바스법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걸 하려면 바스법을 하려면 너무 뻣뻣한 칫솔을 하면 안 돼요. 좀 부드러운 칫솔로 45도로 잇몸에다 넣은 다음에 진동을 그러시죠. 요게 바스법이에요. 동영상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드시거나 우리 일반적인 양치법이었죠. 신근면에 치아의 작은 틈에 골짜기에 흉흉을 빼내주면 움직이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털어주는 거고요. 또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잇몸에서 치아가 나는 방향대로 이렇게 이게 회전법이었어요. 옛날에. 치아 사이에 낀 부분을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칫솔질 방법이고요. 자, 마스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요. 그곳에 칫솔볼을 한 가닥을 찔러 넣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찔러 넣어서 약간 좌우로 2, 3mm 정도만 진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스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넘어서 두 가지를 혼합한 변형 바스법으로 닦으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영상대로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얘의 포인트는 잇몸 방향으로 45도 살짝 찔러 넣어. 그리고 옆으로 세게 문지르면 안 돼. 살살살살 진동을 준 다음에 마무리로 회전법으로 쓸어 올려. 이거 한번 보고 실습해 볼게요.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진동 치아가 쓸어내. 10번 정도의 진동 진동을 쓸어내. 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칫솔을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잇몸에 큰 자극이 되지 않게 마사지. 여기까지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칫솔 아까 까셨죠? 그리고 내 덴티폼이 있을 거야. 그쵸? 우리가 여기서 목표하는 거는 잇몸과 치아 사이였어요. 그죠? 여기서 한 줄을 집어넣어. 이렇게. 가볍게. 여기서의 포인트는 세게 하시면 잇몸이 다쳐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살살살 진동, 회전. 그죠? 어렵지 않죠? 입에 대는 입에 대면 이렇게 진동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자, 한 부위당 대여섯 번을 해야 돼요. 한 부위당 대여섯 번을 하고 한 칸 앞으로 와서 또 대여섯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봐드릴게요. 스폰서는 이렇게 45도로 들어가야 돼. 그쵸, 맞아요. 하고 치아 쪽으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돌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난 반대로 하고 있구나. 네. 어서 해보세요. 반대로 해야 네, 그쵸. 언니, 그쵸, 이렇게. 힘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위로다가 어금니 쪽은 쉬워요. 어금니 쪽은 할만해. 근데 문제는 앞니 안쪽, 아래 안쪽.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칫솔을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워서 진동 쭉 빼. 이렇게 진동 쭉 빼야 돼. 몇 번 하는 게 그냥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저도요, 이거 하루 3번 다 이렇게 못 닦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만이라도 이렇게 닦아하면 정말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하면 치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도 구석구석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사용하는 게 보조용품이에요. 그 중에 우리 치실을 한번 써볼게요. 치실 다 한 번씩 까주시고요. 치실이 제가 지금 3가지 종류의 치실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그죠? 그 길게는 이 치실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치실은 어디에다 쓰냐면 틈이 좁은데 이미 틈이 넓어져서 시간 칫솔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다? 그럼 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니나 이런 데 틈이 타이트한 데 있죠. 그런 데다 쓰는 게 치실이에요. 글이
강하게 많이 나왔지만 실습을 해보면 쉬워요. 얘를 한 30cm 정도.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내 팔뚝 정도의 길이만큼 자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0cm 정도 끊으시고 끊으셨나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손가락이죠. 가운데 손가락에다 칭칭칭칭 감아서 한 10cm만 남기시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에 칭칭칭칭 감아서 가운데? 가운데. 안 보여가지고. 가운데. 가운데 손가락을 하고 여기 10cm가 남겨. 그럼 우리 여기 집게 손가락 있죠?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가 너무 길면 힘을 잘 못 받아. 내가 조절하면 돼요. 이렇게 뭐 하거나 이렇게 풀거나 하면 되잖아요. 앞니는 엄지 손가락으로 밀고 집게 손가락으로 해서 앞니는 이렇게 밀어줘요. 됐죠? 그리고 어금니는 이렇게 넣으면 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다 괜찮아. 근데 우리 댐피폼에 실습을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내가 넣어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치실 손잡이를 이용하는 거고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넣어줘. 위아래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얘 치면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치면을 따라서 딱 하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확 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힘을 줘서 치면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 그쵸? 힘들게. 그래서 개발된 게 이거. 이걸로 그럼 실습을 해볼까요? 네. 그쵸. 잘안 되는데. 이거 안에는 잘 안 돼. 이게 맞아. 어금니는 또 예, 잘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그래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좀 얘를 넣은 다음에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약간의 치은 열구 쪽으로 안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치면을 따라서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정상 잇몸도 이렇게 열고 안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살짝 안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를 닦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안에. 잇몸. 네, 잇몸 위치를. 해보셨나요? 다들? 이거는 매일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아, 당연히요. 네. 근데 가끔 이거 하다 피 나던데. 내가 그럼 건강한 이게 끊어져. 잇몸인데 피가 났으면 잘못 쓴 건데 피가 난다는 거는 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실을 썼다. 그러면 이 실을 썼다. 10cm 감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서 옆칸으로 이동해서 어금니 할 때는 깨끗한 면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게 계속, 끊어서. 예. 한 번 쓰는 데는 안 써야지. 맞아요. 예. 저 일회용인데 한 번 더 쓰는데 이거. 그러면 이게 늘어져서 예. 힘이 잘 안 받아서 그리고 이게 탱탱한 게 탱탱한 게 없어져. 늘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요. 근데 끊어지진 이거 않았어. 굵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어, 좀 굵기 있어요. 굵기도 있고 왁스실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질긴 거는 치실이 질긴 거는 왁스 여기 이제 상품에 이렇게 보면은 왁스라고 써 있거든요. 왁스 코팅된 치실이 좀 더 튼튼해요. 얇은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 치실 중에 여기 낚싯줄처럼 되어 있고 스폰지가 되어 있고 치실이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어떤 사람이 쓰는 거냐면 브릿지 했던 사람. 브릿지 알죠? 예, 어. 이 거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치아를 내가 하나가 없어. 우리 저기 김민주 사장님. 그래서 이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딱 붙여놨어. 그 얘 밑면은 어떻게 닦아? 못 닦잖아요. 이 낚싯줄 같은 걸로 얘를 통과시켜. 그러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안 빠져요.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 스폰지 부분 있죠. 이 스폰지 부분을 이용해서 얘 밑면을 닦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이제 안 돼. 보셨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정상에는 말로 아니 저 해주세요. 브릿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낚싯바늘 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사이에 넣어. 예. 어, 그런 그다음에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스펀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걸 가지고 여기 밑면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밑면도 닦고 이렇게 옆면도 닦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쭉 이렇게 빼야 돼. 위로는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치실로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넣어가지고. 닦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려워. 어렵죠? 혼자만이 화장실 들어가서 오래 걸려. 저 이제 치실 다 됐고 이제 치간 칫솔로 넘어가 볼게요. 치간 칫솔은요 제가 두 가지를 드렸어요. 네. 사이즈 한번 열어보세요. 아, 세 가지를 드렸구나. 네. 근데 이건 핑크색? 너무 약해. 아니 그게 핑크색 하나 더 있죠. 네. 그 뚜껑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간 칫솔은 무조건 자기 틈에 맞는 걸 골라야 돼요. 네. 왜냐면 무리하게 넣으면 오히려 치아 사이를 넓히고 너무 얇은 걸 쓰면 닦는 안 효과가 들어가. 없어. 네. 그래서 지금 드린 거는 SSS가 있고 SS가 있어요. 근데 처음 내가 치간 사이즈. 칫솔을 쓴다. 그러면 얇은 거부터 시작해서 여기 너무 느슨하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사실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사이즈를 찾아야 되고 치아에 따라서 어금니는 내가 뭐 M을 쓰는데 앞니는 좁아서 SSS를 쓴다. 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냥 6개월마다 스케일 맞는 게 빠르게 나와요. 너무 복잡한데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써야지만 이걸 써야지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네. 6개월에 한 번씩 오지만 이 독소는 이거는 매일 해줘야 나한테 되니까. 품어져서 나오니까. 네. 근데 이런 작은 관리들이 결국에는 100세까지 우리가 살 때 이것도 쓰고 이것도 다 써야 돼요? 돌돌 다 나와요. 써야 돼요. 하나 쓰는데. 안 치간 되는 칫솔을 부분은 쓸 약한 때는요 거. 치약은 묻혀도 되고 안 묻혀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묻혀요. 왜냐면 양치질을 해서 나오는 걸 내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안 묻히고 쓰는 걸 권하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통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쓰시거든요. 네. 그러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물을 먼저 살짝 묻힌 다음에 쓰시는 걸 권해요. 치간 칫솔에 물을 묻힌 다음에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쓰는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군데를 해. 그리고 헹구고 다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안 나올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여기서도 포인트는 우리가 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넣었다가 빼면서는 이 치아 면을 따라서 빼줘야 돼요. 영상 한번 보고 실습해 볼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치간 칫솔은 고무 손잡이와 철사에 대부분 철사를 구부리시는데 철사를 구부리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이 해서 부분 손잡이를 길게 구부리는 사용하는데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먼저 뒷면을 시간 꼭 껴서 지나서 길게 먼저 했었어야지. 헤드에 철사 부분이 아니라 깨는 거구나. 고무 그냥 부분을 그 고무 직각형으로 부분을 구부려 구부려서. 주시고요. 얘가 꼬부러지는 줄 볼펜 알았어. 잡는 것처럼 잡아준 다음에 치아 틈 사이에 직각 형태로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잠깐만. 그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빼셔서 뒤에다가 끼워요. 무조건. 그래야지 길어져.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편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요 철사를 구부리시는데 철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요 밑에 고무 부분 있죠. 여기를 구부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철사를 구부리면 철사가 금방 부러져요. 그죠? 그래서 요 고무 부분을 다 하는 쓰지도 거고. 못하고 구부려서 버려야 돼. 그리고 쓸 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기다 넣었어. 그다음 뺄 때 치아 면을 따라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올라가. 지금 얘가 빡빡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잇몸이 좋아서 잘 안 들어가네. 이 사람한테 넣어볼까? 이렇게 넣었죠. 그냥 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 면을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두 개 다 넣어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 면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위로 올리면서. 아니 위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치아 면을 따라. 얘는 지금 너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틈이 두껍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두께를 써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치아 면을 따라서 이렇게 쓰시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완전 잘못 쓰고 있었네. 그다음 이제 워터픽 쓰시는 분들 있으세요? 썼다가 버렸어요. 이게 너무 또 세게 나가니까 잇몸이 부었을 때는 맞아요. 그걸 피곤하더라고요.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워터픽이란 게 있다고 배운하긴 안 쓰신 한데. 분들도
있으니까 워터픽이라는 건 물의 수압을 이용해서 세척도 하고 잇몸 마사지도 해주는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물통이 큰 거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봤거든요. 요즘에는 이걸 이렇게 많이 써요. 휴대용. 물통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물통 하나를 내가 쓰면 전 구강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통 쓴다 생각하시면 그거 하나 갖고 네. 근데 꽤 오랫동안 해야지 이 한 통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를 했는데 이게 노즐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쓰기가 불편해.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물때가 끼는데 이걸 청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얘를 많이 안 쓰고 이렇게 휴대용을 많이 쓰는데 워터픽을 고를 때는 노즐팁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네. 사야 돼. 왜냐면 얘는 물때가 끼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본체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즐팁만 리필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맥동수라고 하는데 이게 타타타타 나오는 효과가 있는 그걸 맥동수라고 하는데 그게 1400에서 1800 이상으로 단계 조절이 가능한 거였어요. 아까 그 잇몸에 오히려 자극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낮은 단계부터 높은 맞아요. 것까지 다 있어야 돼. 단계가. 근데 그거 조절을 처음에 몰라가지고 사용 그러니까. 설명.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냥 1800까지는 압력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 세게 좋은 하면 안 거고 되더라고. 그다음에 이 노즐 끝이 날카롭거나 플라스틱이 딱딱한 거는 오히려 잇몸을 스치면서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말랑말랑 부드러운 제품이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통을 깨끗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통의 입구가 넓은 게 좋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 잘못 쓰면 옷이랑 막 이런 데 다 막 물이 튀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제품을 써보고 서치를 해본 끝에 이거 광고 아니에요. 오아 클리니 워터비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한 3만 원대밖에 안 해요. 한 3만 얼마밖에 안 하는데 이 제품이 얘네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저렴하니까 뭐 쉽게 교환할 수도 있고 뭐 고장도 잘 안 나고 좋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가장 낮은 수압으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확 세게 하면 잇몸을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계속 잇몸이랑 치아 사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잇몸을 마사지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잇몸이랑 치아 사이를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치아랑 치아 사이에다 쏘는 거예요. 잇몸에다 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굴곡 라인을 따라서 앞니까지 오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에다가 대고 쏘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서 쏘시는 게 좋아요. 그 영상 한번 볼게요. 를 치아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붙였는데 사실은 살짝 띄워야 돼요. 치아 사이 틈새. 이렇게 치아 사이를 따라서 하는 거지 잇몸에다 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잇몸에다 막 가셔서 오히려 더 상처나거나 부어서 이때 노즐을 잇몸을 향해 분사하면 잇몸을 깜짝 향해서 놀라실 분사하면 수 안 된다는 있으니 거예요. 주의해 주세요. 셀프로. 어금니 양쪽부터 시작해서 앞뒤 앞쪽. 쪽으로 기기를 근데 천천히 잇몸 마사지 한다고 일부러 잇몸에다 충분히 이렇게 세척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용이 그러니까 닿은 그거는 이제 잘못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쓰고 씩 뿌려.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잘못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정리 한번 할게요. 칫솔은 어떤 거? 이중 미세모. 근데 아까 이 사이즈를 우리가 안 하고 갔네. 어금니 두께 정도 접는 크기가 좋아요. 이 정도.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내 어금니에 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라면 적당하다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치약은 맛이 밍밍한 거. 근데 가글을 6회 이상 해야 된다. 양치법은 어떤 거? 겨냥 마사지. 네, 45도로 넣어서 진동 준 다음에 회전 하셔야 되고 보조용품은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이거 다 쓰면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한다면 1순위가 치간 칫솔이에요. 우리 연령대는. 근데 내가 그럼 치간 칫솔까지 쓸래 하면 너무 좋지만 워터픽은 선택사항.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용품은 치간 칫솔이라는 거죠. 우리 구강은 우리 몸의 입구잖아요. 여기에 벌써 치은염, 치주염이 있는 상태에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당연히 염증 물질을 같이 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건강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